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의 피부 건강도 비상이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에는 동상이나 동창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랭 두드러기 같은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 그중에서도 동상 또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체온증이란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한랭성 질환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체온증, 그리고 이제 동상, 동창, 그리고 또 이제 침수, 침족이라 해서 물에 담궈서 이제 차가워지는. 일단은 추워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은 것이 저체온증이죠. 실제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저체온증이라고 하고, 거기서 34도까지 되면은 잘못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이제 위험한 그 한랭성 질환의 한 종류이죠. 네. 평소에 예방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보온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히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 네.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데에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 방출만 잘 안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겠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나이가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열의 방출에 무방비이거나 열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저체온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좀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그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께 따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아마 근데 없으실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봐서. 자,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동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네. 일단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상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동상 환자가 굉장히 많았죠. 음. 그래서 동상 치료에 대한 한방적인 내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양방이 이제 들어온 1930년대 이전에는 또 근대화도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냉난방 자체가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쵸. 우풍 없는 집이 없고 창호지로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동상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팔다리를 잘라낸다든지 궤양이 온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예 한약재가 준비가 돼 있고 그걸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만 근래는 이제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실내 생활 잘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행을 한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오랜 시간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제 동상 환자가 생기게 되는데, 영도 이하로 떨어져서 얼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위를 타고 찬바람에 좀 영향을 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많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체온이 0도 아래까지 떨어지려면 정말 극심한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야 된다.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0도 이하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 체온은 34도만 돼도 잘못하면 사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 체온을 잴 때 제가 이제 심부 온도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심부 온도는 이제 그 아침에 기초 온도처럼 몸 속에 그 뇌혈관, 아까 시상하부부터 심장, 신장까지 체관, 네. 머리 속에 이제 균형 잡힌 온도를 이제 심부 온도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바깥의 온도, 이제 귀나 코나 아니면 뭐 이제 볼이나 이렇게 동상이 잘 걸리는 부위에 0도 이하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접촉이 돼서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부위 온도가 0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생체 조직은 점막이라든지 굉장히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온도가 0도가 아니어도 괴사하거나 이제 세포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 동상 온 것 같아라는 어떤 증상을 이야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나 가려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와야 동상이에요? 실제 동상과 동창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가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창 환자들은 0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룰 한랭 그 두드러기처럼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따끔거림 이런 증상을 쉽게 동반하지만, 네. 동상 진짜로 얼어버렸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가려움 이런 것도 못 느끼는 무감각, 뻣뻣함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색깔도 이제 벌개지는 게 아니고 동창 환자는 벌개지는 경우도 빨갛게 이렇게 팽윤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동상 환자분들은 회색 아니면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즘 그러니까 이제 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요즘 같은 때에는 동상보단 동창 환자가 더 많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체온증 환자가 일단 무조건 제일 많이 있습니다만 동창도 일부, 뭐 동상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동상 증상이 나타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이 없고 뭔가 이렇게 동상이 느껴지는 동상 증상이 나오는 부분이 회색빛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를. 일단 빠르게 네.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보온을 해주시면서 네. 해당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처음에 이 발가락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발가락이 어디 부딪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태일 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이제 거즈를 넣어서 격리를 시켜줍니다. 마른 거즈. 그런 상태로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발가락이 다시 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이라면 다시 얼 수 있는 제동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을 따뜻한 물로 녹여주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동결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어있는 상태가 동창처럼 따뜻하게 했을 때 바로 혈액이 돌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손상이 이미 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혈액이 그렇게 해도 공급되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발끝이나 그 끝이 보통 이제 얼굴 같은 경우 좀 덜한데 솔직히 손끝, 발끝 같은 경우에 가장 심장에서 멀리 있고 그럼으로써 온도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혈액이 잘 안 가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동상에 걸렸다가 괜찮아질 수는 있습니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이제 그 가끔 TV 같은 산악 그 대원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절단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이제 생기는 것이 동상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럼 동상을 한 군데 여러 번 앓게 되면 그것도 또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쉽게 또 발생이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절단을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어쩌다가 한번 동상을 걸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치료를 하게 되지만 보통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악이라든지 고산지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도전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잘란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도 생길 수가 있죠. 뭐 근래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자군은 아닙니다. 주영주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만 너무 시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엄지손가락이 외부의 어떤 냉감의 자극을 받아서 그러는 경우와 즉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영하의 온도에 노출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느껴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실내에 있는데도 냉감을 느끼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제 원인 질환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네. 어떤 환자분들이 있냐면 목 디스크 환자분들 인 경우에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지가 시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각 센서 중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이제 따뜻함을 온각 그리고 냉각에 관련된 신경들이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전부 이제 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팔 쪽으로 신경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 그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때 통증이나 저림으로 보통 목 디스크가 오지만 그런 어떤 온도 감각 센서의 문제를 일으켜서 시리다, 따갑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또 있고 또 다른 어떤 질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혈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손목에 터널 증후군 후유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네.
동상이나 동창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동창은 조금은 덜 위험한 경우니까요. 네, 동상인 경우에 일단은 이제 발생했을 때 응급센터를 들어가시게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보온은 확실하게 시켜주면서 이 부위를 재생 가능한 부위인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경미한 동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잘 풀어주면 될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서 풀어주고 따뜻한 곳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하면서 이제 호전이 되는데 동창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동창은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기후이기 때문에 네. 설마 추위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증세가 나타났을 때라도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마사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비비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세균 감염이 된다든지 손톱 상처가 난다든지 긁거나 이제 가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2차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그 아까 따뜻한 물에 해주는 치료는 특히 동창 환자한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실제적으로 집안에서 그냥 동창으로 약간 추위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 내가 외부 작업을 한다든지 교통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수시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해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적외선을 사용을 한다든지 따뜻하게 또는 이제 핫팩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쉽게 해결이 가능하신데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피부에 어떤 이제 자극이 남는다든지 이제 가려움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동창의 어떤 특정한 증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혈액이 따뜻한 혈액이 많이 가면 되겠죠. 또 이제 환자에 따라서 몸에 냉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IRCT라 해서 체온을 찍어봤을 때 복강의 온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그 오셨을 때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십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많이 가렵다 보니까 보습 크림 뭐 이런 것들도 바르시는데.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습도가 낮았을 때 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습도를 올려주는 집 방 안에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습크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 자체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동창 실제로 그 한랭성 질환, 한랭 질환에 1년간 노출되는 환자군 자체가 굉장히 적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재 아파트라든지 기타 이런 주변 환경, 주거 환경 자체가 한랭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해결이 되시죠. 네. 저희가 뭐 야외 활동을 많이 해도 조금 추우면 바로 지하철에 이렇게 내려가고 버스를 타기도 좋고 택시를 잡고 이런 식으로 근래 잘 안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급격한 증세를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치료법도 그냥 빠르게 보온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또 권해드립니다. 6174님이요. 추운 날 밖에 있다가 오면 손이 얼었다가 녹을 때 손이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요. 이거 안 아플 수 없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상과 동창의 이제 전조 증세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하시는 방법이 이제 좀 원시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따뜻하게 입으시는 거 외에 체간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붙이는 핫팩을 이용해 보는 법도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상체 쪽이 춥다 그러면은 목 뒤에 이제 한방에서는 대추혈이라고 합니다. 네네. 한방에서는 이제 몸 안에 온열의 어떤 열의 순환을 경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이 많이 모이는 자리, 우리가 지압점이라고도 하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뒤에 7번 경추 있는 부위가 대추혈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핫팩을 붙이게 되면 상체 전반적인 열의 공급원이 되고요. 그리고 하단전, 단전호흡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배꼽이나 배꼽 조금 밑에다가 붙이게 되면 하복부가 냉할 때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온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붙이고 또는 이제 허리가 시리신 분들은 허리에 붙이시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심장 쪽엔 붙이시지 말고요. 이렇게 3군데 정도 붙이는 핫팩을 붙이고 그 외부 활동을 하시면 그 전에는 통증 추우면 뭐 간지러움 이런 걸 느꼈는데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75님께서요. 겨울에 행군하면서 동상 걸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족병이라고 하던데 이게 동상이랑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한랭 질환 분류 네 번째가 이제 침족 침수입니다. 침족증이란 발에 물기가 있는 채로 또는 물에 담근다든지 또는 손에 물기가 있거나 물에 담근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일반 동상 동창과 다르게 그쪽은 대부분 건조하잖아요. 이 부분은 습도가 높아져서 물에 불어서 나타나는 한랭 질환 동상동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길을 오래 걷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럴 수 물에 있겠네요. 불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그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쉽게 껍질이 벗겨지겠죠. 손상이 잘 오고 궤양이 잘 생기기 때문에 톡톡톡톡 따뜻하게 톡톡톡톡 해주고 물기를 제거해주고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고 바로 그 젖은 것은 갈아입히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네요. 뭐 일반적인 다른 통증에 비해서 그렇진 않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죠. 네, 동상에 대한 통증은 거기다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상이라도 잘 못 느낀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제가 한랭 질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랭 두드러기 네. 요것 때문에 고통을 좀 받으시는 것 같던데 한랭 두드러기 이름 그대로 추울 때 생기는 두드러기 이렇게 알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추울 때 생긴다기보다 추운 것에 자극을 받아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네. 실제로는 한랭 두드러기가 심하신 분들 중에는 여름에도 잘 생깁니다. 심하신 분은 이제 한랭 두드러기라 함은 그 한랭한 자극에 의해서 그 두드러기라는 것은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부위가 이렇게 팽윤된다고 하죠. 부어오르는 그런 두드러기를 말하는데 전체 두드러기 환자의 한 5% 정도가 이제 그런 찬 것에 노출됐을 때 바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증세를 그 부위가 특정 부위에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전신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 전신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랭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약이 없다. 보통 이제 질병기구에서는 보면 약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한방적인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냉난방이 안 됐을 시기에 활용하던 방법이 한방인데 그때 많이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안에 있는 열을 피부로 끌어들여서 고쳐드릴 수가 있어서 잘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의과에서는 양방에서는 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닥 잘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한방적인 치료법밖에 없다 보니 한방적인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피부가 쉽게 냉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 자체가 네. 그러니까 피부 온도와 우리가 심부 온도는 별도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심부 온도는 높은데 표피가 온도가 낮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부의 온도가 낮을 때 쉽게 냉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중에 안에서 온기가 피부까지 잘 안 와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다르지만 온도가 잘 외부까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심부의 온도를 올려서 그거를 외부로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또는 이제 피부의 온도 자체가 쉽게 냉각되는 분들은 대류를 잘 이루어지게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약들 또는 이제 노인들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들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방법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상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간지럽고 뭐 두드러기 나고 요런 증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두드러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 것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일반 두드러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두드러기의 가장 이제 큰 원인 두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음식, 두 번째는 이제 화학약품 같은 것에 그렇죠. 닿았을 때 이제 그 발생을 하는데 한랭 두드러기는 유일하게 특이하게도 찬 것에 닿았을 때, 찬바람 살짝 쐈을 때, 아니면 찬물에 살짝 들어갔다 나왔을 때 막 올라오거든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전 겨울마다 두드러기가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겨울에 따뜻한 데 들어가서 생기는 분과 반대로
바깥에 외출했을 때 생기는 분이 다른데 뜨거운 데 들어가서 생기는 분들은 보통 콜린성 두드러기인 경우가 많고 반대로 찬 기운에 노출돼서 이제 두드러기 오는 분들은 한랭 두드러기인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짚어봐야겠군요. 윤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얼굴이 뜨겁고 화끈거립니다. 이런 증상은 어떤 건가요? 그것이 일종의 콜린성 두드러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화끈거리기만 한다는 것은 네. 찬 냉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부에서 바깥으로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그것이 보통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 주는. 우리가 추운 데에서 따뜻한 데로 와서 이제 몸을 녹일 때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돼 가지고 열을 많이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혈관이 팽창합니다. 그 혈관 팽창한 것을 내가 봤을 때 얼굴이 빨개졌네, 화끈거리네라고 느끼게 되는 당연한 증세이고요. 그것은 오히려 이제 몸이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땀띠같이 뭐가 났을 때 이제 질환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1988님, 한랭 두드러기 유전인가요? 유전이라고 보진 않지만 닮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치료 사례를 비춰볼 때 부모님의 체질이 냉하시면 그 자녀도 냉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유사하게도 비슷한 나이대 한 뭐 30대 40대 때 두드러기 생겼는데 나도 그랬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유전자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냉성 체질이라는 부분 때문에 닮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것도 나눌 수 있어요. 한랭 두드러기라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닮는 것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 또 후천성입니다. 후천적으로 냉기의 노출을 많이 안 하신 분은 부모님이 그런 경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3464님께서 평상시에도 제가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요. 몸에 한기가 돌면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작년 초부터 갑자기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형적인 한랭 두드러기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랭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분들이 이제 속발성이라고 해서 네. 가장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온도만 내려가도 그래서 여름에 수영장만 가도 내 체표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기만 해도 이제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신부 온도 의 저하가 이제 주 원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자기 이러는데도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기보다 이제 혈장을 잘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서 대류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그 잉여 물질인데 이제 한방에서는 또 다른 말로 수독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그 우리가 과거에 보일러를 이렇게 돌리면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근데 에어가 차서 잘 안 돌면 그 냉방이 돼 버리죠. 그런 것처럼 몸의 대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 부위에 가서 한쪽만 뜨겁던가 한쪽만 차갑던가 하는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혈관 안에 있던 혈장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수독이라고 해서 수독이 이 피부뿐만이 아니고 기관지라든지 이 안에 또는 눈 주위 막 이런 부위까지 넘쳐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 맥관 부종, 뭐 혈관 부종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증상들에 대한 그 열 대류 현상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질문하신 분들 그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에서 바깥으로 공급해줄 열량이 부족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고 그것이 피부에서 드디어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픈 분들이나 어디 내가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꼭 원인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1년 전부터 그랬다 그러면 내가 1년 전부터 뭘 잘못 먹었나? 내가 1년 전부터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9872님은 제가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은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한랭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계기 그럼 내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줬을지 면밀히 관찰해 본다면 의료진이 진료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생백신이잖아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면역이 떨어질 때는 그 면역 반응과 관련해서 원래 체온이
심부 온도가 1도 떨어질 때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면역이 기초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내가 외부의 냉기에 접촉이 됐을 때 발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랭성 두드러기든 콜린성 두드러기든 찬 데 있다 따뜻한 데 가든 따뜻한 데에서 찬 데로 나가든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이런 분들은 먹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먹는 것과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추위 때문이니까. 음식에 관한 부분과 또는 이제 화학 물질에 관한 부분이 두드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랭은 이제 냉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콜린성은 뜨거운 열기, 갑작스럽게 막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둘 다 두드러기 계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의 영향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나에게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의 온도성 두드러기에는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한랭성은 차가운 음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 막 먹는다든지 그래서 내 체온을 확 떨어뜨렸는데 바깥에 추운데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랭 두드러기는 차가운 음식 그리고 콜린성은 뜨겁고 매운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다. 그럼 뜨겁고 매운 음식은 좀 자제하고. 그렇습니다. 운동도 자제해야 됩니다. 목욕도 자제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연관이 되는 것들은 조금씩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랭성이나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발진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 가렵잖아요. 네. 긁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가려움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따끔거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콜린성 두드러기까지는 아니어도 갑자기 뜨거운데 이렇게 막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 갖다가 찬물 갖다 이렇게 반응할 때 따끔따끔하죠. 그런 느낌과 똑같은 반응이 피부의 발진 형태, 땀띠 형태로 나타나는 게 콜린성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두드러기와 이런 피부 질환은 손톱에 의한 2차 감염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긁지 말고 두드려 주거나 대신 이제 자극을 감소시킬 때 콜린성은 시원한 물수건, 얼음 이런 것으로 이제 씻어주는 것이 좋겠고 한랭 두드러기는 따뜻한 핫팩이라든지 적외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목욕이나 샤워 이런 것들은 해줘도 되는 거예요? 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콜린과 이게 정반대다 보니까 나눠서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랭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따뜻한 거 하면 좋고요. 그리고 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천히 조금씩 노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두 가지가 계속 다르게 해법이 나오네요. 네. 자, 오늘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해답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은 궁금증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